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미국 증시를 보니까 어제 아주 선물 지수가 좀 빠지고 그래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강합니다. 다우존스만 약간 하락을 했고 이제 말하기보다는 약보합 정도였고요. 나머지 나스닥과 S&P 500은 이제 강보합 수준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강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강하다는 건요. 어느 정도 하락을 하면은 그 수익 실현을 해버리고 나면은 그 텅 빈 곳간을 이제 채우는 거죠. 그런 물량들이 계속 들어와 주기 때문에 왜 시장은 우상향을 할 거니까 시장이 우상향을 할 거라고 보는 이유는 금리를 낮출 거고 시장의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기업들이 돈을 잘 벌 거니까. 그래서 이제 어제처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그 종목이 큰 수익을 내고 또 향후 가이던스가 좋아지고 이제 증권사들의 평가, 투자사들의 평가가 좋아지고 이런 상황에서 예상했던 대로 반도체가 잘 가겠구나, 반도체가 좋아지겠구나 하는 걸 시장이 확인하는 순간 매수가 다시 들어오는 그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이제 그 증권 방송들을 보면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상황의 시간에도 그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예상하고 소개하는 그런 지금 내용이 하나 나오고 있고 또 오늘 아침에도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얘기들을 뭐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아까 한올 바이오 파마 얘기, 셀트리온 얘기, 삼성 바이오로직스 얘기 굉장히 많이 이제 다루고 있는데 바이오가 좋아질 거라는 것은 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얘기를 하고 있고 고맙게도 아직은 반도체라는 그 좀 더 크고 분명한 업종에 가려져 있는 느낌은 있지만 사실 한 10월 정도에 대체로 다 바닥을 찍고 지금 상당히 큰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바이오의 반등 상황에서 지표가 돼주는 기준이 돼줬던 종목이 셀트리온이에요. 사실은 대장주이기도 하고 지금 시장의 대장이 누구야? 바이오의 대장이 누구야?라고 물으면 뭐 누가 봐도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과 뭐 한 세 종목, 네 종목 정도를 추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대형주가 먼저 움직이고 나면 이제 낙수 효과가 당연히 있을 거라는 것. 그리고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게임 이제 업종에 그 중국 산업의 규제 이런 약간은 그 실체가 불분명한 악재 또 그런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은 뉴스에 그 주가가 무너진 그런 악재를 생각해 보면 그럼 기업들이 게임 업종 전체가 뭐가 잘못되는 거야? 뭐 돈을 못 벌게 되는 거야? 중국에서 규제를 하면은 기업들 실적이 깨지는 거야? 물론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다 불분명하고 지금은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금리를 낮추고 이럴 경우에 게임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이런 것들은 금리가 올라갈 때 주가가 폭락했던 거를 우리가 다 확인을 했고 봤잖아요. 그래서 그 시장의 큰 줄기, 큰 흐름상 보면은 게임과 바이오는 잘 갈 수밖에 없는 사실상 거의 뭐 확실한 종목이고 여기에 뭐 반도체라든가 뭐 조선이라든가 이 실적이 무조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업종 내에서 관심을 당연히 가져갈 수밖에 없고 뭐 로봇, AI 같은 시장에서 가장 지금 주목하고 있고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업종도 당연히 가져가야 된다. 자, 그러면요. 지금 이제 이번 한 주 제가 매주 주말마다 이 시간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 뭐가 좋다, 나쁘다를 말할 때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확실한 종목, 업종 이런 걸 말을 할 때 사실은 누가 외국인 기관이 사주고 있느냐, 사고 있느냐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짧은 주기로 보면은 금융투자 같은 종목, 또 좀 긴 호흡으로 보겠다 하면 연기금 같은 종목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좋은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개인 투자자들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하다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종목과 그 주가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그런 힌트를 얻게 되는 거죠. 수급인데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죠. 가장 직접적이니까. 내가 사면, 누가 사면, 외국인이 사면 주가가 올라갈 거니까. 실적이 좋아져도 다른 악재가 나와서 떨어뜨리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 악재가 나와도 누가 강력하게 매수를 해주면 주가가 안 빠지고 오르고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실적이 되게 중요한 투자 지표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한 가지를 얘기를 한다면 당연히 수급이죠. 그래서 수급을 뭐 매일매일 보면 더 좋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 단위로 묶어서 어떤 종목들을 사고 팔았는지를 보면 시장에 지금 돌아가는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인기를 얻고 이렇게 관심을 얻고 이렇게 되고 있구나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수급 상황을 보는 거는요, 매일매일 여러 종목,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 좋지만 저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한 7, 80종목 정도를 봅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들의 수급 패턴을 보고요. 주간 단위로 봤을 때는 한 200종목 이상 보는 것 같아요. 그죠? 아무리 정말 시간이 없어도 내가 꼭 봐야 하는, 내가 투자할 생각을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 수급은 꼭 보는 게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도 지난 한 주 동안에 이제 올해의 주식 시장은 다음 주에 끝납니다. 실제로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배당락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쏟아져 내리고 이제 주가가 크게 이제 좀 출렁일 수 있는 다음 주 한 주가 될 거고요. 좀 시간 이제 26일, 27일 그러니까 이 다음 주의 주 중에는 그동안에 매집을 했던 세력들이 이 정도 수익률을 이제 이 정도 하고 배당락을 피하겠다는 그런 물량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지금이라도 뒤늦게라도 배당 막차를 타겠다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새해를 앞두고 다음 주 한 주 동안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걸 알고 있는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매매 종목으로 이름을 올렸을까 하는 거를 잘 이제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코스피 코스닥에서 외국인 기관, 연기금, 개인들이 어떤 종목들을 매매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 조금 앞부분 말씀이 길었지만 마련을 했습니다. 지난주 코스피에서 외국인들 가장 많이 판 종목은 SK 하이닉스였고요. 반도체를 팔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게 오른쪽에 보시면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샀습니다. 그런데 SK 하이닉스의 순매도액은 924억 원인데 삼성전자 4,748억 원어치를 샀어요. 삼성전자가 더 좋을 거다. 이제는 SK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라고 말씀드린 건 제가 지난 주 중에도 말씀드렸고 좀 됐죠. 근데 지금 보면은 SK 하이닉스도 완전히 14만 원 밑으로 빼거나 그러지 않아요. 지금 이제 14만 원이라는 그런 이제 어떤 지점에서 속도가 좀 느려질 뿐 분명히 더 갑니다. 가는데 그동안에 이제 덜 올라왔던 삼성전자가 이제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에 힘입어 계속 질주하고 있고 73,000원 부근에 있었던 전고점 저항 어떤 라인을 아주 시원스레 돌파를 하면서 75,900원까지 왔는데 8만전자 머지 않았어요. 8만전자 곧 그냥 바로 옵니다. 지금 이 흐름, 추세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배당락 등등을 고려했을 때 1월 둘째 주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1월 중에는 그 8만 원을 터치를 하고 아마 많은 투자자들에게 시장에 지금 우리 시장은 아주 우호적이야라는 시그널을 계속해서 던져주는 그런 멋있는 대장이 될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많이 판 종목 보니까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홀딩스는 딜레마죠. 이 배당을 받아 결산 배당을 받을까? 그리고 어차피 길게 가져가면 잘 될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계속 머릿속에 하게 되니까 그러면 포스코홀딩스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지금 48만 500원이라는 가격은 적절한 가격일까 아닐까 봐야 되는데 외국인 기관들이 매도를 지금 치고 있는 이 어떤 구간에서는 그 조금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매도 위 포지션이었다면 이번 주는 기관들이 좀 매수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인의 매도가 좀 많이 나왔지만 주가가 48만 원을 견조하게 지금 지켜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 48 이 정도에서 여기서 이제 그 배당 결산 배당을 노리고 들어온 그런 물량들은 다음 주에 이제 빠질 거라서 기업의 펀더멘털을 가지고 좀 길게 가져가겠다 하는 분들에게는 이 포스코홀딩스 같은 종목도 장투의 시작점으로서 아마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최근에 많이 급하게 들어왔던 그런 물량들이 이제 시장에 쏟아져 나올 그런 시간이 다음 주에 아마 좀 있을 거라서 그때 골고루 좀 담아놓는 그런 이제 매수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는 게 좋지 않나 이번 연휴를 이제 기회로 생각이 들고요. 자, 두산 로보틱스가 최근에 아주 좋았는데 어제 5%대 하락이 나왔고 지난 한 주 동안 외국인이 500억 넘게 이제 매도를 했죠. 두산 로보틱스를 지금 매수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뭐 11만 원 정도까지 밀리면은 뭐 다시 한번 기회가 되겠지만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하면 돼요. 두산 로보틱스 지금 많이 올라와서 이제 고점 아니냐 뭐 단기적으로 보면 그런데요. 이 로봇이야말로 지금 중장기로 그냥 담고 가져갈 만하죠. 지금 또 제가 따로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두산 로보틱스 정도 같은 이런 종목들은 포트에 이렇게 담아놓고 안정적으로 이제 꾸준히 올라갈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강한 수급과 강한 이 리바운딩이 막 가끔씩 이렇게 터지고 이런 운 좋은 종목이 아니라 아직도 많이 올라가고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아주 흥미로운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가격대까지 내려왔을 때는 분할 매수를 한다는 조건으로 매수 관점으로 봐도 괜찮다. 그런 지점으로 또 다시 내려오고 있고요. 이미 가지고 있는 분들은 홀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많이 팔았고 KB금융, 삼성 SDI, 포스코 인터내셔널, 하나금융지주, DS단석, LG화학, SK텔레콤, 한화오션, LIG 넥스원 좀 아쉬운 종목들도 좀 있고 외국인들의 최근 매수가 좀 집중되던 종목들도 보이고 그러는데 지금은 수익 실현의 시간 그다음에 2024년도에 포트폴리오를 재배치하고 재구성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매도를 좀 하는 그런 물량들이 나올 수 있는 지점이라는 걸 감안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까 삼성전자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로 많이 산 종목이 기아입니다. 기아도 지금 95,000원대까지 어느새 왔고 10만 원이라는 이제 상징적인 어떤 지점을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8만 원, 기아의 10만 원 이런 것들은 우리 경제가 회복될 거라는 그런 강한 기대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 기아에 대한 외국인들의 이번 주 수급은 이거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자, 그리고 한진칼,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LG에너지솔루션, 셀트리온, KT, 에코프로머티, SK이노베이션, LG디스플레이, 한미반도체까지를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담았습니다. 셀트리온을 계속 사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72만 원으로 이제 70만 원 정도를 바닥으로 잡는구나. 그리고 24년에 삼바도 역시 지금 가격대에서는 이거 관심 가질 만한 종목이다. 생각이 들어요. 셀트리온 올라온 것처럼 아까 똑같아요. 삼성전자가 못 가고 삼바가 못 가고 그 사이에 SK하이닉스가 먼저 가고 셀트리온이 먼저 가고 할 때
시장의 우호적인 그런 환경, 이런 분위기를 고려해서 보면 지금은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쪽으로 신규 매수를 한다고 하면, 신규 매수한다 그러면 충분히 매수 고려해 보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그런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자, 기관 볼게요. 기관이 지난주에 가장 많이 판 종목 DS단석. 신규 상장주들은 늘 이런 흐름 뭐 반복해서 나오니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LG에너지솔루션, 펜오션, 그다음에 포스코퓨처엠, 현대건설, 크래프톤, SK이노베이션, 호텔신라까지를 지금 기관이 많이 팔았는데, 자, 지금 이제 금리 투자에 대한 ETF, 로봇 관련된 ETF들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고 보고 비중을 조절하는 거죠. 그리고는 레버리지들을, 우리 코덱스 레버리지, 코스닥 150 레버리지, 지금 지수를 2배 추종하는 이제 레버리지 ETF를 지난주에 왕창 샀다. 그 말은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사서 2024년에 끌고 갈 때 곱하기 2 해서 그냥 크게 가자, 뭐 이런 건데요. 물론 뭐 물량을 조절을 하지만 어떤 때는 사고 어떤 때는 팔고 하지만 연말에 지금 이렇게 레버리지 종목들을 매수하는 것도 좀 의미 있어 보인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샀는데 역시 6,376억 원어치를 매수. 지금 외국인 기관은 그냥 삼성전자 삼성전자를 거의 집중 매수하고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저는 7만 5천 원대 이런 뭐 6만 원대, 5만 원대 후반, 6만 원대, 7만 원대 초반 이런 데에서 샀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제 1년 뒤에 7만 5천 원이라는 그런 가격대는 또 추억에 그때 샀어야 뭐 이런, 그때 샀으면 지금 뭐 이 정도 가격대면 몇 프로 수익을 냈고 이런 후회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자리, 여전히 너무나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HMM, 셀트리온, 현대차, 한화솔루션, 기아, SK하이닉스, LG전자,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머티, CS윈드, HD 현대까지를 샀는데요. 아까 SK하이닉스 같은 종목, 포스코홀딩스 같은 종목 외국인들 팔았지만 기관이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뭐 다음 연도에 대한 기대가 그 하방을 받쳐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주가는 우상향을 할 건데 어느 지점에서 턴 어라운드를 할 것인지, 이거는 역시 이것도 수급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기관이 탄탄하게 하방을 받쳐주고 있구나. 연말에 이제 내년도 그 앞두고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연기금 볼게요. 제가 최근에 계속 연기금이 매수하는 종목들 관심 갖고 보자고 지금 몇 달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가장 많이 빠진 판 종목 LG에너지솔루션. 그 LG에너지솔루션과 SK하이닉스의 수급의 차이. 지금 연기금도 SK하이닉스는 샀으니까요. 그죠? 그 시총 2위와 3위를, 이게 다 LG에너지솔루션이 질주할 때만 해도 안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2차 전지의 업황에 대한 전망이 어떻고 반도체가 어떻고 우리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가장 핫하게 이제 움직이고 있는 그 어떤 큰 물줄기를 보면 지금은 반도체라는 거죠. 이미 반도체는 한참 됐고 오래됐고, 자, 반도체가 여전히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수급에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ETF를 정리를 했어요. 포지션을 조금 줄이는, 그 연기금이 굉장히 많이 샀고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ETF였는데, 비메모리 반도체 ETF 이번에 510억 원어치를 이번 주 한 주 동안 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뭐 내년에 계속 잘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고요. 11,500원대 여기서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 삼성전자가 얼마나 오를까? 여기서 더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삼성전자 7만 5천 원에서 10만 원 갈 수 있을까? 그러면 그걸 갈 수 있다고 보는 분들은 한 30 몇 % 정도의 추가 수익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 그렇다면 비메모리 반도체 역시 한 15,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10만 원 갈 거라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전히 비메모리 반도체 유효하고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를 연기금이 이제 팔았네요, 드디어. 그 삼성전자를 매도하는 그런 아주 오랜만에 시기에 오랜만에 세력이 뭐 나타났는데 크게 의미 있어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연기금이 400 얼마를 팔았지만 446억 원어치 팔았지만 외국인 기관이 1조 원 넘게 사는 그런 상황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LG화학, 펜오션, SK이노베이션, 현대건설, SK텔레콤, 포스코퓨처엠,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까지를 연기금이 팔았습니다. 연기금은 지금 외국인 기관과는 조금 다른 느낌의 이제 조금 다른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매매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일 많이 산 종목은 셀트리온이었습니다. 611억 원어치 샀고요. HMM, 에코프로머티. 그다음에 이제 2차전지 액티브 펀드 그 ETF 500억 넘게 이제 2차전지라는 이름이 들어간 ETF 오랜만에 이제 매수를 했죠. 그리고 한화솔루션, K팝 미디어, CS윈드, 게임 테마 ETF, 미국 S&P 원유, 그다음에 FN 반도체 탑10 이런 ETF들을 연기금이 쭉쭉 매수를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아현대차, SK하이닉스, 그리고 바이오, 코덱스 바이오. 자, 바이오 ETF야말로 지금 바이오 좀 늦었나? 아니면은 뭐 바이오는 어떤 종목이 좋고 어떤 종목이 나쁜지를 알기가 어렵고 실적이 잘 드러나지 않으니까 모멘텀으로 가야 되는데 이럴 때 잘 모를 때 똑같아요. 반도체든 2차 전지든 지금 삼바 셀트리온 같은 이제 뭐 대형 종목들을 어느 정도 포션으로 담고 있느냐 이제 이건데 중소형주들을 다수를 담고 있는 ETF를 한번 사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매수를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연기금이 좀 길게 내다보고 코덱스 바이오 이런 ETF들을 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코덱스 바이오 같은 이런 종목을 그냥 따라서 사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코덱스 바이오 바이오가 너무 좋은 ETF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코덱스 바이오를 한번 지금 제가 한번 구성 종목을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이 구성 종목이 다 매번 바뀌니까 매매를 하니까 이제 달라지는데 자 지금 보면은 알테오젠 2.38% 제일 많이 담고 있고요. HLB 2.35, 박셀바이오 2.32, 인벤티지랩 2.24, 차바이오텍 2.19, 지노믹트리 2.16, JW 중해제약 2.15, 신테카바이오 2.15 이런 식으로 대형주를 많이 담지 않고 있고 골고루 나누어서 굉장히 여러 종목을 담고 있는 그런 종목이더라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코덱스 바이오가 뭐 심지어 뷰노 같은 이제 종목도 담고 있고 뭐 메디톡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 그러니까 아예 셀트리온 관련주의 비중이 상당히 낮죠. 셀트리온이 1.91%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러 종목에다가 골고루 분산 투자를 하고 있고 의료 AI부터 해서 이 스펙트럼이 아주 넓은 그런 이제 ETF인데 이거를 연기금이 샀더라. 이제 자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 보겠습니다. 개인은 삼성전자를 무려 1조 973억 원어치 1조 원 넘게 개인이 팔았고요. 지금 삼성전자 파는 분들은 뭐 어떤 생각으로 파는지 뭐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동안에 너무 힘들고 그랬던 분들이 이제 정리하는 그런 수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래 투자하신 분들이 놓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삼성전자 지금 개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인 게요. 7만 원대 이런 수준이 많이 비싸진 것 같이 보이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가. 저는 여전히 매수를 해도 괜찮은 자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은 팔고 싶어 죽겠어도 좀 더 들고 가자 그런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기아, 셀트리온, 현대차, HMM, 에코프로머티, LG전자, 한화솔루션, 한진칼, HD현대,
LG 디스플레이, 삼성물산까지를 개인들이 팔았습니다. 개인들이 판 종목들 내년에 좀 생각하고 이렇게 보면은 좀 좋아 보이는 종목들도 있고 이제 골고루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많이 산 종목은 뭐 DS단석 상장주,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또 인버스를 매수한 게 특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올라왔다는 거죠. 이제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올라왔고, 그 다음에 세상에 우리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제 배당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보면은 뭐 약간의 주가 하락이, 주가가 이제 좀 눌렸다가 갈 그런 지점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펜오션도 개인들이 매수, 네이버, SK 하이닉스, LG 에너지솔루션, 한화오션, LG 이노텍, 두산로보틱스,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현대건설, 포스코 인터내셔널, 크래프톤까지를 개인들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개인들이 매수한 종목 잘 보시기 바라고, 이제 어느 정도 길게 보고 산다고 그러면은 지금 이 매수한 종목들도 하나같이 다 이해가 가고 고개가 끄덕끄덕해지는 그런 종목들이 많은데, 이걸 이제 단기로 봤을 때는 또 당분간은 외국인 기관의 이제 매도가 있고 개인들만 매수하는 그런 종목들은 어렵지 않냐, 이렇게 본다면 결국은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종목들을 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다면 단기적으로 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코스닥 볼까요? 외국인이 지난주 제일 많이 판 종목이 제주반도체 175억 원어치를 팔았고요. 카페24, SM,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나마이크론, 하림지주, SFA 반도체, 우리기술투자, 아이센스, SAMG 엔터, 하림, 테크윙, 코어라인 소프트, 신라젠을 지난주에 많이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로봇주도 이제 매도 지난주는 그렇게 나왔고, 뭐 제주 반도체 같은 종목들 길게 볼 때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일단 외국인이 지난주에 많이 던졌고요. 제일 많이 산 종목은 포스코 DX 1163억 원, 그 다음에 HLB, 에코프로 BM, 알테오젠, AD 테크놀로지, 시노펙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차바이오텍, 넥스트칩, 에코프로, 가온칩스, 위메이드, TLB, 골프존. 포스코 DX,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의 흐름이 좀 괜찮았죠. 그리고 그 에코프로들이 막판에 이제 좀 빠졌지만, 제가 이제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정도 어느 정도 빠지고 나면 바닥을 잡을 건데, 공교롭게도 이 2차전지 대형주들이 다 특정 이평선에 걸쳐 있는, 그러니까 빠질 만큼 뺄 만큼 딱 빼고 이제 다음 주에는 반등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지점이고요. 만약에 거기서 이제 더 무너지면 이제는 조금 더 길게 내다봐야 하는 그런 지점이 만들어지는 건데, 저는 오히려 그렇지 않고 다음 주에 그 바닥 지지라인에서 좀 지지하는 모습이,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차트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자, 기관 볼게요. 에코프로 BM 제일 많이 팔았죠. 688억 원 팔았고, 에코프로 231억 원 팔았습니다. 일단 지난주 에코프로들의 장 막판 하락은 기관이 만들어낸 걸 알 수가 있고, 뭐 스펙들 빼면은 WCP, 에이징랜드, 신성ST, 엔캠, ST팜, YG엔터테인먼트, 제이시스 메디칼, HLB, STI, 두산 테스나까지를 기관이 팔았습니다. 기관들이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를 집중적으로 매도를 일단 했고, 뭐 WCP까지 하면은 2차 전지를 좀 덜어낸 거라고 볼 수 있고요. 포스코 DX 기관도 많이 샀네요. 464억 원 샀고, JYP 엔터테인먼트, 메디톡스, 카페24, 알테오젠, SM, LNF, 펩트론, 위메이드, 삼천당제약, 대주전자재료, 고영, HPSP, ABL바이오. ABL바이오 같은 종목 이제 바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제 기대 종목 또 알테오젠도 그렇고 알테오젠은 그 아까 코덱스 바이오 ETF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담고 있고 알테오젠 8만 원 정도 8만 7천 원대 정도 가격이면은 한 10만 원 정도 보면서 매수하기에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지점인 것 같고 또 일주일 동안 이렇게 펼쳐놓고 보니까 위메이드를 외국인도 기관도 다 이제 매수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네요. 그래서 게임주는 저는 내년도에 진짜 유망한 업종 몇 개 이렇게 손에 꼽으라면 게임주 무조건 포함시키는데 항상 이렇게 급락을 해주지 않으면 계속 잘 가기만 하면 매수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크게 급락을 해줬을 때 그때 좀 욕심을 너무 내지 말고 한 20-30% 정도 비중으로 담고 추이를 지켜봐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연기금 어땠을까? STI 제일 많이 팔았고요. STI가 35억 매도가 35억 원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뭐 크게 뭐 매도를 한 건 아니었고요. 월덱스, 하나머티리얼즈, ST팜, 클리오, 인텍플러스, 서울옥션, 휴젤, SNS텍, 휴메딕스, 천보, 에코프로, 서진시스템, 엔캠까지를 이제 연기금이 팔았어요. 되게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연기금이 지금은 어떤 그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하는 느낌이 좀 있어서 뭘 샀나 이렇게 보니까요. 와, 역시 연기금이 매수한 종목들도 너무 좋은 종목들을 많이 샀어요. 일단 포스코 DX 523억 원어치를 샀으니까 연기금이 집중 매수를 했고요. JYP 엔터테인먼트, 에코프로 BM, 알테오젠, 코미코, 루닛, ISC, 하나마이크론, 삼천당제약, SM, ABL 바이오, 아이센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HLB. 기존의 외국 기관하고는 좀 다르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연기금 샀고 이게 어디에다 두고 있냐 이제 단기로 보냐 중장기로 보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건데요. 뭐 루닛도 그렇고요. 연기금의 매수 종목들을 개인들이 관심 있게 보자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긴 호흡으로 가져가기에 가장 적합한 다른 매매 이제 세력들보다 적합한 방식으로 이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연기금이 매수하는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개인 보겠습니다. 개인은 뭐 당연히 포스코 DX 1,560억 원어치 팔았고 HLB, 알테오젠, 주성엔지니어링, JYP 엔터테인먼트, 메디톡스, 위메이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차바이오텍, 펩트론, AD 테크놀로지, 시노펙스, LNF, ABL 바이오까지를 개인들이 많이 팔았고요. 반면에 에코프로 BM 613억 원, 에코프로 520억 원, 하이드로리튬 419억 원, 2차전지하고 리튬 관련주들을 많이 샀고요. 개인들이. 그 다음에 하림지주, 제주반도체, SAMG 엔터, WCP, 하나마이크론, 레인보우 로보틱스, 루닛, 리노공업, 우리기술투자 개인들이 매수한 종목들 2차전지들을 좀 많이 담았는데 여기서 더 많이 빠질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요. 수급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데 어제 보여드린 것처럼 2차전지들이 그 바닥 어떤 지지라인들이 좀 보이는 지점까지 딱 빼고 만 게 그게 저는 아주 의미가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어제 또 이제 2차전지들의 흐름을 그 아주 나쁘게만 보기는 좀 어렵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이제 들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이제 하락세인 것에는 그러니까 상승세를 가져가지 못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지만 역시 2차전지는 좀 이렇게 많이 빠지고 그럴 때는 좀 괜찮다. 매수를 해도. 왜냐하면 어차피 잘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이 아닐 뿐이라는 거죠. 그게 지금이 아니어서 그렇지 어차피 잘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내년 3분기나 아니면 좀 이르면 한 2분기 정도부터 비중을 좀 늘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그 전에 이제 내년 하반기쯤부터는 실적 개선세도 보이고 아마 그럴 거라서 좀 2분기 정도부터는 주가가 튈 수 있다고 봐요. 1분기는 좀 그 기대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하는 이유는 내년도에 너무 잘 갈 것이 명확한 업종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뭐 반도체도 그렇고 아까 게임도 말씀드렸고 조선도 그렇고 뭐 자동차 뭐 진짜 잘 갈 수밖에 없는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애들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이후가 될 겁니다. 어느 정도 그런 이제 다른 업종 아주 명확한 업종들이 한바탕 레벨업을 하고 나서 아마 갈 텐데 그래도 2차전지가 너무 계속 하락하기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빠지고 나면 저점에 들어오는 매수세가 분명히 있을 거고 공방이 굉장히 치열하게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뭐 반드시 그러니까 좋아질 거라고 보거나 뭐 그런 건 아닌데요. 지금은 아니겠지만 좋아질 수밖에 없다. 중장기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크리스마스 연휴이기 때문에 그 3일간의 이제 시간을 여유 있게 활용하면서 다음 주 대비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번 연휴 동안에 좀 재미있는 어떤 영상들을 만들어 볼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좋은 시간들 보내시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